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이 MBN은 매주 금요일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만나 민선 6기, 임기 3년을 돌아보고 이 현안을 짚어보는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관용 경북도지사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셨는데요. 어떤 성과를 거두셨나요? 일지월장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일지월장. 일찍 취직해서 장가가 월급 받아 장가가자. 네. 일지월장.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절박한 그 중에서 특히 그 실업률이 그 청년 실업률이 저희들 10%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0.4, 예. 또 일본이 5.2 이런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좀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지월장 프로젝트도 만들고 네. 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도 만들고 네. 청년 복지 카드를 네. 해서 중소기업에 취직 전에 주는 거지. 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특히 그 주 4일 근무제. 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 5일을 하는데 예. 4일간 근무를 하겠다. 예. 하루를 쉬겠다. 더 쉬겠다. 동의를 좀 받아야 돼요. 네. 지금 확산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여가도 활용하고 또 창작 활동도 하고 특히 또 이게 임산부의 경우에는 그 산후도 좀 힘들고 하니까 시간을 조절하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경북도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신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 구미 저희 전자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거든요. 네. 포항, 철강 이렇게 해서 이제는 탄소 산업도로 또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전문 인력들이 이제 우선 구성돼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대기업이 주력을 하는데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서 그런 표준 사업이라든지 네.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을 표준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표준으로 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그런데 R&D 부분을 대학에 또 연구한다든지 국가에서 이제 전략회의를 만들어 놨어요. 4차 산업혁명 줄이면 지방에도 저희들이 대학과 연결해서 이제는 대학 또 기업, 지방정부 이렇게 혼합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수준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세상에 이제 기술 시대가 온 겁니다. 표준 시대가 오고 거기에 낙후되면 그대로 소멸하니까 그런 경쟁 전선에 또 농업도 6차 산업으로 지금 형성이 됩니다. 농업도 제조 단순 생산해서 제조 포장 이렇게 하다 다시 좀 이렇게 포장에 수출한다든지 또 이게 관광 힐링 산업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을 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중단과 관련해서 지금 공론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그 탈원전의 방향은 맞는 겁니다. 예. 친환경 에너지를 하는 그리고 그 기후 협약에도 맞고 이런 게 맞는데 지금 현실 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단을 하고 또 해체를 해야 되고 해체도 산업이거든. 큰 산업입니다, 이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론화해서 그 원자력 전문가 또 수출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종합해서 단계별로 좀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정부 정책 방향은 맞되 추진 속도를 절차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최근에 제11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참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2 국무회의도 하겠다고 했고 지방 분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앞으로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분권, 지방, 국민의 현장의 삶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이런 큰 결정을 했습니다. 분권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권력을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니까 뭐 그런 것이 우리 많은 경험에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으로 다 내놔야 된다. 그것이 본권입니다. 그 대신에 그걸 자치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좀 부족하더라도 좋다 이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그것이 지방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단순한 법률 차원에서 하면은 어려울 것 같고 헌법에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 개헌을 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 거기에 맞게 이제 결국은 국가 개조의 틀을 만드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근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일이.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에 제가 지방자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육선을 했으니 한번 이제 맡아봐라. 이래서 제가 그것을 뭐 부근에는 게 맡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중앙과 지방 조정 또 같은 지방까지 자치단체 간의 협력 이런 것이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소모적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맞는 그런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남은 1년 또 어디에 역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라든지 산업,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 구조,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라든지 저희들 권역별로 또 뭐 과학, 또 농업, 문화 뭐 이런 전부 다 이렇게 소시 이런 산업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산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이제 보람이 있다면은 도청을 이로 옮긴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건물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정신을 옮긴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볼 때 한반도 허리 부분에 딱 들어와 있거든. 36도선의 위도가. 그럼 이런 것들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켜가는 것이 부족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남은 1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